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30일 오마이뉴스는 단독 김민석 측 친청 홀짝 투표 지침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같은 날 30일 박시영TV에 출연한 이지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좀 웃긴 거는 소위 이제 이 정청래 캠프 쪽에서 소위 그 짝짓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법 홍보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당 선관위에다가. 이게 어떻게 홍보물이에요 이것도? 웹자보 홍보물 범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보시면 김민석 측에서 친청 홀짝 투표 지침을 당 선관위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당규가 있거든요. 선거 공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회의 그 홍보물을 배포 게시한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금지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웹자보는 해당 안 돼. 그럼요. 근데 저거를 찾아보면요. 당규를 찾아보면 저렇게 안 써 있어요. 제일 위에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저렇게 써 있는데 실제 당규에는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건 제외하고 저 말이 있거든요. 40조가 그 웹자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웹자보는 가능한데 저거를 쏙 빼고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완전 진짜 지능적이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30일 장인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시의원에게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는 단체 문자를 발송할 거야. 이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각 시의원 SNS의 간판, 이 프로필의 이 간판 사진을 김민석을 지지하는 짤이나 이미지로 바꿔라. 전화를 돌린 당원들 중에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을 선발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어떤 이미지, 웹자보, 뭐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산돼서 대량으로 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SNS 상에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려 줄 수 있는 사람 지휘원들이 좀 알아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에 대해 고일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황명선, 이해식에 이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벌써 세 번째다. 모두 김민석 지지 선거운동이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며칠 전 정청래 후보가 당원 160만 명이 의원 160명을 이긴다는 글을 올렸었다. 이런 상황 때문이다. 김민석에 줄선 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선거운동에 몰아세우고 있다. 반드시 목숨 걸고 정청래 뽑아야 한다. 김민석 되면 민주당 정말 아작난다. 보통 일이 아니다. 정청래는 반드시 썩은 뿌리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자, 이러한 불법 선거 의혹은 계속 터져나올 것입니다. 저들도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호남 여론은 저도 뭐 정치권에 아는 인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전화도 오기도 하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호남 여론은 정청래 쪽으로 확실히 전남을 좀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특히 뭐 여수 순천이라든가 동부 지역, 광주는 그동안 김민석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박빙 구도로 이미 됐고 전북도 격차 굉장히 팽팽해졌다. 격차가 조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었는데 팽팽했다. 그래서 호남이 김민석 우위에서 초박빙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전남은 정청래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호남에서의 평가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정청래 후보 우세한 쪽이거든요. 지금 호남을 제하고는 그동안에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충청하고, 부울경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온라인 투표는 먼저 끝났고요. 충청은. 오늘하고 내일 이제 문자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투표를 보니까, 지난번 경선 때보다 한 3, 4%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투표율이 좋습니다. PK는 어제 하루 온라인 투표를 했거든요. 오늘까지 이어지거든요. 첫날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그렇게 고픈 거야, 사람들이. 빨리 투표 와라.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만 빨리 와라. 응징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를 직감한 듯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밝혔지요. 7% 용수철 20시간 캠페인 100% 투표로 승리할 것입니다. 내일 개표가 시작됩니다. 저는 상대 연고지인 충청, 상대 조직 기반인 부산의 1차전을 깔끔히 받아들이고 연임 후보의 초반 기득권을 수용했습니다.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결국 구속 지역의 1순위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고 마이너스 7을 넘겨도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용수철처럼 막아낼 것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당시에 논의선이었던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표에게 보고드린 것으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에서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입니다.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원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 발언과 한정혜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근거 삼아 정부가 지난 5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정책위 의장에게 보안 수사권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6일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에 요청한 것은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지 보안수사권 폐지안 처리 요청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안을 당에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토론회를 열어달라는 요청과 폐지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 둘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마치 정청래 후보가 폐지안 처리 요청을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대포를 정의치해야 합니다. 8일 7일은 민주시민과 민주당원들의 승리의 포격이 울려야 합니다. 문정복 최고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을 5월에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책위 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 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보안수사권 폐지,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용성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론회 장이었습니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 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완성된 법안을 당이 가로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5월에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법안 제출인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아울러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당원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김민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벌 규정을 들이대실 겁니까? 본인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의 5대 빵 당선을 주장해놓고 다른 당원들이 선택만 짝짓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열주의를 없애겠다며 출마한 후보가 근거 없는 신천지 개입설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모욕하며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경쟁의 자리지만 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주장으로 당과 당원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당원은 민주당의 주인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분들입니다. 겁박하거나 모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